여러분 안녕하세요. 선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갈등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과연 김종인, 윤석열, 이준석 이 세 사람은 삼두마차 트로이카 체제를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을까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대위 구성과 관련된 물밑 힘겨루기 그 일단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초에 윤석열 후보는 장제원 전 의원을 후보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부정적인 의견 등을 피력을 하고 일부 참모들도 거기에 이제 반대하면서 권성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결국 막후에서 보이지 않는 상당한 신경전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뭐 그런 하나의 단초라고 봐야 되겠죠. 윤 후보는 이 경선 캠프에 대변인을 맡았던 김병민 대변인을 역시 선대위 후보 대변인으로 또 임명을 했고 수석 대변인에는 이항수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항수 의원은 지난 7월에 처음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던 그런 의원입니다. 이 공보 체제, 이 대변인 체제를 이렇게 이제 갖췄고 비서실장 갖췄고 점점 하나씩 이제 인선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그 보도들을 종합해 보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윤석열, 김종인, 이준석 대표 등이 했던 얘기들, 여의도에 떠도는 이런 얘기들 등등을 종합을 해 본다면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른바 메머드 선대위, 뭐 사람만 갖다 많이 이렇게 때려 넣는 그런 선대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 대선을 치러본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인물들 중심으로 이른바 실무형 선대위를 가동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동시에 중도 개혁적인 인물들을 많이 포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선대위 자체 그리고 향후에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개혁적인 메시지들을 좀 많이 내야 그래야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지 정태근 전 의원이라든지 김용태 전 의원 또 윤희숙 전 의원 같은 중도 개혁 그리고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험이 있고 정책적인 안목이 있는 이런 인물들을 좀 전면에 상당 부분 포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윤 후보 측에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뭐 일부에서 이제 권영세 의원을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추천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윤 후보가 권영세 의원과 또 추경호 의원 등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본선을 뛰어본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큰 판을 대선을 치러본 그런 경험이 있는 인물들로 좀 요직을 포진을 시켜야 본선에서의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내년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그러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김 전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윤 후보도 일정하게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제 삼각이겠죠. 윤석열, 김종인, 이준석 이 삼각 체제에서의 어떤 차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른바 형님 리더십입니다. 형님 동생 하는 형님 리더십. 한번 내 사람은 끝까지 챙긴다. 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경선 캠프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확 바꿔서 본선에서 선대위를 이제 새로운 인물들로 꾸리는 이런 것보다는 경선 캠프의 인물들을 어쨌든 끌고 가면서 거기에 새로운 인물들을 가미하는 이런 형식을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는 선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에 쭉 이제 사람을 써왔던 윤석열 후보의 스타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검찰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일종의 이제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릴 정도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 챙겨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고, 경선 과정에서도 장제원 의원이 이제 아들 문제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랐을 때도 끝까지 어떤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일종의 윤 후보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경선 캠프에 포진한 인사들을 이렇게 내친다라는 부분에서 좀 내켜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뭐 파리떼라는 표현,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어쨌든 경선 캠프에 있는 인물들을 일부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새로운 인물들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윤석열 후보와 이 김종인 전 위원장 또 이준석 대표 간에 어느 정도의 이 좀 밀고 밀리는 그 과정에서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것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뭐 전권을 달라고 했다, 전권을 주느니 마느니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전권이라는 말 자체가 좀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또 후보가 사실상 모든 권한을 갖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후보가 전권을 갖는 거죠. 후보가 전권을 갖는 것이고, 김 전 위원장이 뭐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면 전권을 간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고, 대신 어떤 자리를 맡을 때 그냥 하나의 명망가로서 그냥 이름만을 올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과 권한을 동시에 줘야 그 부분에서 또 일하는 사람도 그에 맞는 어떤 신이 나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일은 엉뚱한 데서 다 한다면은 거기에 있을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죠. 뭐 이름만 올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김 전 위원장 스타일상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 역할을 분명하게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김 전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사이에 여러 가지 좀 대화가 권성동 비서실장을 매개체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이 핵심은 어떤 인물들이 선대위에 포진하느냐, 그리고 그 인물들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겠죠, 결국. 그 지금까지의 그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애초에 뭐 중도를 넘어서 진보까지 포괄하는 압도적인 승리 이렇게 말은 했지만, 가는 방향은 오른쪽으로 갔고, 때로는 많이 오른쪽으로 갔죠. 그리고 이제 포진한 인물들도 사실은 어떤 중도적인 인물들은 많지 않고, 대부분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인물들이 포진이 됐기 때문에 선대위에서의 기본적인 어떤 노선, 그 인물들의 포진을 통해서 그걸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김 전 위원장이 요구하는 그러한 중도 개혁적인 인물들이 얼마나 또 어떤 자리에 포진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관계, 이런 부분은 저는 상당히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2030에서의 상징성, 상징 자본을 획득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이 대표로서 이제는 후보가 모든 것을 한다, 대표는 뒷전에 있어라,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상당한 이 파트너적인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의 역할을 좀 크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윤석열 후보에게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또 잘해서 내년 대선에서 승리를 해야 본인으로서도 대표로서 내가 맡았을 때 대선에서 이른바 집권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공동 운명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박근혜, 문재인 두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역할을 한 부분이 있고, 이번에도 여러 가지 측면이 맞은다면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 이런 것들을 맡을 텐데, 그럼으로써 좀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부분에서 내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아마 현 단계에서는 그동안에 김 전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뭐 별의 순간을 언급을 하고, 또 경선 막바지에도 윤석열, 이재명 구도가 될 것이다 라고 윤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런 등등의 과정을 본다면 이런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윤 후보 측근들 일부와 이준석 대표와 여러 가지 이 탈당 문제 등을 둘러싸니 갈등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김종인 전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간에도 선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물밑에서 여러 가지 상당한 줄다리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관계, 이런 부분도 또 두 사람이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나면서 쌓은 어떤 기본적인 신뢰관계 등등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김종인, 이준석 이 삼도마차 체제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상호 간의 협력 등을 통해서 대선을 치르느냐, 이것이 아마 국민의 힘으로서는 대선 전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그 시작이고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